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트레장입니다. 저녁 시간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저도 한번 쉬도록 할게요. 오늘은 너무 정신이 없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하려다 보니까 진짜 많이 혼이 빠질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얘기했죠. 건강 잘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건강 상당히 중요해요. 단련되지 않으면은 멘탈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고, 제가 아주 유익한 글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뭐 주식 투자자의 그런 일종의 회상인데, 회상. 수년간 주식시장에서 이제 수백만 달러를 벌기도 또 잃어보기도 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있다.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진득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득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가? 자리를 꾹 눌러 앉아 있으라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을 터득할 필요는 없다. 강세장 초기에는 늘 많은 주식들이 상승하고 약세장에서도 초기에 많은 종목들이 하락한다. 적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공매도했던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짜 큰 돈을 번 사람은 별로 없다. 시장을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동시에 자신의 자리를 진득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것 중 하나다. 하지만 투자자가 진정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은 이 점을 확실히 알게 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백 달러를 버는 것보다 매매하는 방법을 깨우친 후에 수백만 달러를 버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시장을 똑바로 명쾌하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예측한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거나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전혀 어리석지도 않고 삼류도 아닌 월스트리트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이다. 시장이 그들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똑똑하지만 진득하게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패하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주식시장의 큰 움직임을 무시하고 빈번하게 매매를 한 것이 내게는 치명적인 패턴이었다. 페인이었다. 그런 거죠. 하여튼 누구나 모든 등락을 잡아낼 수는 없다. 강세장에서는 게임을 할 때는 그 매수한 후에 강세장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별 종목에 대한 비밀 정보나 그 종목의 주가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수한 요인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보유 주식을 전부 정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강세장에서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 시장이 전환되어 전반적인 장세의 역전이 시작되었다는 조짐이 보이거나 혹은 그렇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 하나가 처음 또는 마지막에 8분의 1을 잡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8분의 1을 잡으려다가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도 모른다. 큰 돈을 벌려면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뭐 강세장을 약세장으로 한번 대치시켜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요즘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냥 진득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진득하게 엉덩이 무겁게 딱 앉아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아주 똑똑하고 샤프하고 비상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진득하게 내가 맡은 자리, 내가 맡은 임무 꾸준히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오늘 코스피 진짜 여러분들 뭐 보시다시피 상당히 조금 충격이었죠. 일단 코스피 지수가 2500선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CPI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충격 때문에 코스피는 13일 3% 밑으로 하락을 했어요. 연중 최고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최저치를 인정 기록을 했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신저가 또 경신을 해요.
연방준비제도의 그 고강도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증시는 2,500선 밑으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어, 삼- 코스피 지수는 13일 그 전거래일 대비 91.36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504.5일에 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이날 장 초반에 2%대 하락을 2,536.25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12일 장중 기록한 연저점을 경신을 합니다. 그때가 2,546이었는데 벌써 깨버렸어요. 이날 오후부터 지수는 전장보다 더 하락을 했고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합니다. 그 지수는 2020년 11월 이후 첫 2,510선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회를 하는 거죠. 붕괴를 한 거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일제히 하락을 했고, 삼성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2.66% 하락해서 62,000원대로 내려왔고요. 52주 신저가 경신했어요. 삼성은 최근 경기 둔화 우려와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였고, 미국 나스닥 급락 영향이죠. 국내 양대 빅테크 그 네이버 5.93% 빠졌어요. 카카오 4.49% 빠지고 나란히 52주 신저가 경신했고, 이 외에도 뭐 LG 엔솔, 뭐 하이닉스 마이너스 4.35% 정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3.08%, LG화학 3.6% 빠졌죠. SDI 1.96, 현대차도 한 5.15%등 시총 상위 종목들 다들 뭐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 나스닥 급락 영향으로 그 인한 그 기술주들의 부담, 그리고 함께 이제 네이버, 카카오 등이 급락을 했는데, 현대차는 그 인플레이션 부담과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다 보니까 일부 생산 라인 차질 발생에 따라서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시장 그 수급 상황도 비우호적이에요. 그 외국인과 기관은 일제히 그 팔자세로 돌아섰는데 개인만 홀로 이제 매수했고, 외국인들 많이 팔았죠. 오늘 4,950억 정도, 기관은 2,181억 팔았고, 개인들이 6,679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합니다. 코스닥도 전거래일 대비해가지고 41.09포인트 내려서 828.77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0.08%, 셀트리온 헬스케어 1.96%, 카카오게임즈 마이너스 4.30%다 빠진 거예요. 펄어비스도 마이너스 5.65, 셀트리온 제약가 마이너스 4%, 위메이드 마이너스 4.32, 첨보가 마이너스 4.11% 정도 하여튼 이렇게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올랐다고 밝혔는데, 이는 198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고 있고, 시장 일각에서 연준이 오는 14일에서 15일 열리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제 밟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심리적인 저항선 2,500선마저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한국뿐이 아니에요. 뭐 중국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낙폭을 확대했고, 일본의 니케이도 그렇고 홍콩 항생도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도 0.89%나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그 긴축 공포하고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 그 집단 감염 등의 소식이 지수 하락폭을 키웁니다. 중국이 이달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 봉쇄를 풀었는데 2주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재봉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또 그리고 5월 수출 증가율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연 16.9%를 기록을 했는데 일시적인 수치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재봉쇄는 경제 지표 부진과 공급망 차질을 더욱 악화시켜 가지고 물가 폭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미국의 그 CPI가 그 시장 예상치 못 돌자 이제 원화 환율은 올랐죠. 이날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달러 환율, 원화 환율이 전거래일 대비 0.43% 올라가지고 1285.5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환율도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좀 안 좋아요. 코스피가 이제 확정 실적 기준에서 PBR이 이제 1배인 2,520포인트마저도 이제 하향 이탈한 겁니다. 하여튼 극도로 위축된 투자 심리 그리고 얇아진 수급 상황에서 2,500선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참 안 좋습니다. 지금 유럽은 어떠냐? 유럽도 지금 신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신나게 지금 영국도 보니까 한 1.65% 정도 현재 빠지고 있네요. 그래도 그나마 아시아 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프랑스도 한 2.07% 정도 빠지고 있고, 독일도 한 1.9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미국과 아시아에 비해서는 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환율은 오늘 보니까 1288.00원으로 8원이나 올랐습니다. 다시 또 미친 듯이 오르는 것 같고, 달러 일본엔 134.39엔이고요. 유가는 120.67달러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엔화 957.80원 조금 올랐고, 유로화는 1348.28원 좀 상승했네요. 중국 위안화 990.75원 소폭 상승을 했고, 휘발유 2074.3원. 아유, 참 큰일이다. 진짜 휘발유 너무 올라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금값 1871.5달러, 국내 금값은 76,721.67원. 금값도 현재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니까 2,831.98. 토요일 우리 토요일 아침이죠. 토요일 아침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보니까 2,800선커녕 제가 2,700대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보니까 한 2, 3% 빠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253이요. 쫙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3.2에서 3.3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는 계속 미친 듯이 날뛰고 있고, 선물도 지금 보니까 거의 막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선물 지수. 지금 다우가 한 1.83% 정도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2.33%, 그리고 나스닥도 2.87, 그리고 러셀도 2.53,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쭉쭉 밀려내리고 있고, 독일도 2.03%, 프랑스 마이너스 2.29, 영국 마이너스 1.76, 유로 마이너스 2.35, 그리고 이탈리아 마이너스 2.44. 하여튼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파란 나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선물 지수도 거의 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안 좋아요. 우리의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2.66% 해가지고 1,700원 빠졌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뭐 2,000 이상 빠질까봐 걱정했는데 잘 선박을 해줬어요. 해줬지만 내일이 또 문제야. 내일도 62,000원선을 깨질 것 같아요. 61,000원대로 충분하게 내려갈 수 있지 않겠나. 한 1,000원 정도 또 빠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우선주도 57,500원까지 잘 버텨주긴 했는데, 내일은 또 56,000원대에서 놀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본주 우선주는 한 1,000원 정도 빠질 것 같아요. 한 1%에서 2% 정도는 빠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일 코스피 내가 볼 때 2,500 깨질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멘탈을 관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잘 버틸 수 있을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은 고민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예전부터 보니까 빠질 때는 신나게 빠지더라고요. 또 보니까 신나게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안 좋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 나스닥을 보면은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언제냐? 그때가 9.11 테러죠. 2001년 9.11 테러일 때가 마이너스 74%까지 빠졌어요. 나스닥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마이너스 48%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때가 리먼 사태 있었죠. 리먼 사태. 그리고 이제 뭐 2019년 테이퍼링 종료가 돼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마이너스 24% 빠졌고, 팬데믹 때는 마이너스 33%까지 빠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빠지다가 다시 또 이제 돌아서겠죠. 하여튼 뭐 영원히 빠질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한번 견뎌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봬요. 여러분 굿나잇.